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갑 속에 2000년이나 된 비밀 설계도가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고대 로마의 금융 설계도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자,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 저 멀리 로마의 황제가 당신의 재산을 슬쩍 빼돌리던 바로 그 방법이 오늘날에도, 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현재의 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의 설계도가 어떻게 현대 금융 시스템의 DNA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청사진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도, 그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주식회사의 원형입니다. 정말 놀랍도록 정교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소키에타스 푸블리카노룸. 이름은 생소하지만 그 실천은 정말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이들은 로마 공화정의 세금 징수나 도로 건설 같은 아주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도맡았던 일종의 민간 계약자 조합이었어요. 사실상 국가의 팔다리 역할을 했던 거대 기업 조직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 지점인데요. 이게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현대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파트너 중 누군가가 사망해도 회사는 그대로 유지되는 영속성, 그리고 회사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대리인, 즉 에이전트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파르테스라고 불리는 양도 가능한 주식을 발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산 투자자들, 파르티키페스는 오늘날의 주주와 정확히 같은 개념이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그냥 개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변호사였던 키케로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는 당시 매우 비쌌던 주식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로마의 중심지, 포rum 근처에서 이 주식들이 회사의 실적에 따라 가격이 막 오르내리면서 활발하게 거래되었다는 뜻입니다. 현대 자본시장의 DNA가 어디서 왔는지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을까요? 자, 그럼 설계도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돈의 흐름을 관리했던 시스템, 고대의 상업은행입니다. 로마의 금융 시스템은 이미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 오늘날의 상업은행 역할을 했던 아르겐타리가 있었고,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가 임명했던 공공은행가, 맨사리, 그리고 위조 지폐 감별사처럼 주하의 순도를 검사했던 누물라리까지 각자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아르겐타리라는 사설 은행가들의 신뢰도입니다. 그들이 코디케스라고 불렀던 장부에 기록한 거래 내역은요, 법정에서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라고 인정될 만큼 엄청난 정확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의 심장은 투명성과 신뢰에 있다는 걸 2000년 전 로마인들은 이미 완벽하게 검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개발한 기술 중에 정말 혁신적이었던 게 바로 이 레캡툼 아르겐타리입니다. 쉽게 말해 계좌이체 같은 건데요. 현금을 직접 주고받을 필요 없이 은행가를 통해서 거래를 완료하는 3자 간 지불 시스템이었죠. 로마 제국 곳곳을 돌아다녀야 했던 상인들 입장에선 현금을 들고 다니다가 도둑 맞을 위험을 완전히 없애준 그야말로 혁명적인 금융 서비스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정교했던 시스템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아주 치명적인 정책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왔네요. 바로 고대판 양적 완화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로마의 핵심 은화였던 데나리우스의 가치가 어떻게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는지 말입니다. 보세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만 해도 은 함량이 98%, 거의 순은이었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전쟁, 또 황제들의 씀씀이를 감당 못해서 결국 은에다가 구리를 섞기 시작한 거죠. 네로 황제가 93%로 살짝 손을 댄 게 시작이었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3세기가 되면 은 함량이 5%도 안 남게 됩니다. 이건 뭐 그냥 구리동전에 은박지를 살짝 씌운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1000%. 상상도 할 수 없는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이 닥친 거죠.
바로 이게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국가는 동전의 얼굴에 새겨진 가치, 즉 액면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 담긴 진짜 가치, 은의 양을 계속해서 줄여나갔어요. 하지만 시장은 바보가 아니었죠. 사람들은 가치가 사라진 동전을 받기에 거부했고 결국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무역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경제 시스템은 화폐가 없던 원시적인 물물 교환 시대로 후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몰락은 사실 외부의 침략 이전에 통화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파괴해버린 내부의 구조적 파산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금융혁신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설계도의 마지막 조각이자 가장 중요한 기반, 바로 로마법입니다. 이 표가 로마법이 어떻게 현대 금융 시스템의 뼈대를 만들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신의 성실, 즉 피데스 원칙. 또 빚을 못 갚는다고 노예가 되는 대신 그냥 가진 재산을 넘기는 걸로 끝내는 재산 양도, 즉 캐시오 보노룸 제도는 오늘날 파산법의 원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개인의 사유재산, 즉 레스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해서 자본 축적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고대의 설계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주식회사, 상업은행,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인플레이션의 공포, 또 모든 거래의 기초가 되는 계약법의 원칙까지 이 모든 현대 금융의 DNA는 바로 2000년 전 로마에서 시작된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정교한 금융 설계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동력이었지만 동시에 그 시스템을 남용했을 때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로마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더 정교하게, 더 빠른 속도로 그들의 설계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지갑 속에 있을 겁니다.